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차 해석 연습의 제1강인 서술적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술적 해석은요, 순차 해석이라기보다는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은요, 이 영어와 우리말과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즉, 영어는 아시다시피 명사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이제 서술어, 즉 동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명사 위주의 영어 표현을요, 우리말 위주의 동사형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저기 동사형이라는 것은 형용사형이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이렇게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이해가 명확하게 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he beautiful girl이라고 하면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녀인데 이것을 word to word, 즉 단어 대 단어로 또는 품사 대 품사로 그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해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The beautiful girl이라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표현을 The girl is beautiful 해가지고 주어 플러스 동사 혹은 주어 플러스 형용사로 바꿔주게 될 때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서술적 해석에는 그 종류가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이 그 서술적 해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덴마크의 언어학자이죠. 오토 예스페르슨 교수의 넥서스 이론에서 기초를 한 것인데요. 크게 저는 이걸 품사를,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추상명사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요. 명사형을 영어의 형태이죠. 이것을 서술적으로 바꿔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서술적으로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중에서도 동사형으로 바꿔준다라는 그러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걸 나눠서 본다면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형을 우리말로 부사 플러스 동사 혹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바꿔준다라거나 혹은 소유격을 주격으로 즉 our happiness 같은 경우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 her beauty라는 것은 그녀의 미가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of의 관점과 추상명사의 서술적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또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품사의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영어적 형태를요. 우리말 형태인 부사 플러스 동사 혹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바꾸어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해 하나 보시죠. She has beautiful le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요. She has beautiful legs. 그녀는 아름다운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beautiful legs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요. 아름다운 다리 가지고 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척 보시기에도 적절하지가 않지요. 그보다는 그녀는 다리가 아름답다 해가지고 주어 플러스 동사 혹은 형용사로 이렇게 바꿔주게 됨으로써 훨씬 더 우리말다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품사를 바꿔주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어를 단어대로 단어를 단어로 품사를 품사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맞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품사의 변화에 관한 한 가지 또 다른 단순한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My daughter is 5 years old and she is a good pian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있는 그대로 단어 대 단어, 품사 대 품사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의 딸은 5살인데 훌륭한 피아니스트이다 라고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자, 보시죠. good pianist라고 훌륭한 피아니스트, 즉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요, 우리말 표현으로 즉 부사 플러스 동사로 바꾸게 되면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원래 이 센텐스의 의미는 내 딸은 5살인데 피아노를 잘 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역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단순한 표현 한 2가지만 더 보시죠. The accidental discovery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주라는 이야기죠. 즉 동사 위주로 바꾸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우연한 발견, 즉 명사형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동사형으로 바꿔주게 됨으로써 의미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An FBI investigation, 이건 명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FBI의 수사라고 해서 명사형으로 끝나지 말고 FBI가 수사를 하다라고 동사형으로 하게 되니까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번엔 실제 신문에서 나왔던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선 당시에 터졌던 대형 스캔들이죠. 자, alleged Russian influence among Trump ai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눈에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존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 의혹의 러시아의 영향,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자, alleged Russian influence among Trump aides.를요, 품사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alleged, 형용사가 되겠고, Russian, 형용사 혹은 소유격이 되겠네요. influence라는 것은 명사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것 보니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influence라는 영향이라는 명사를요, 동사로, 즉 영향력을 행사하다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선 러시아가 주어가 되겠네요. 즉 러시아가 트럼프 에이즈, 트럼프 측근에게 목적격이 나왔네요. influence는 동사가 되겠고요.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는 러시아가 트럼프 측근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의미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껏 품사를 즉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서 서술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요, 격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유격을 주격이나 혹은 목적격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소유격을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 소유격이라는 것은 무엇의로 일반적으로 표시되죠.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다의적, 즉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시된 소유격의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혹은 타이스의 명상곡 혹은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어떤 그 background information, 즉 그 배경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의미가 좀 불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쇼생크의 탈출이라면 쇼생크가 이라는 사람이 탈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쇼생크라는 곳을 탈출하는 것인지, 즉 쇼생크가 주어인지 혹은 목적격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것은 솔베이지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베이지라는 장소를 혹은 솔베이지라는 사람을 노래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유격은 여러 의미가 있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주격이나 혹은 목적격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유격, 즉 his라든가 my own 혹은 careers 이러한 것은요 주격으로 바꾸어 주게 되면은 그 의가 아니라 그 가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라고 해서 주격으로 또는 한국이라고 해서 주격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내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간혹가다 자주 있진 않지만 목적격으로 바꾸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A of B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소유격 형태가 되겠는데요. B의라고 우리는 보통 그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 역시 엄청나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너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장을 또 따로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A of B 같은 경우는요, 주격으로 사용되고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동격으로 혹은 기타로 사용된다라는 점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주격으로 사용되는 그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A by B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수동태의 경우에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B가 주격이 되죠. 즉 B가 B는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A to B의 용법, 이 A to B는 기본적으로 이제 to 부정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형식이라고 그러나요? 형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주격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와 있는 이 A to B에서 이 A를 주격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 제가 예문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문 좀 보시겠습니다. Her dislike of hi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품사를 좀 따져 보시면은요. 자, her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dislike이라는 것은 추상명사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f 무엇의라고 되어 있죠. 기존의 방식대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그 의미는 그녀의 그의 싫어함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도 내가 잘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소유격을 주격으로 바꾸게 되고 또는 of라는 것을 소유격이지만 목적격으로 바꾸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가 아니라 그녀가가 되겠고요. 그의가 아니라 그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의 그의 싫어함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싫어하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유격을 주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 of를 목적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예문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His intense hatred of all foreign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즉 소유격이 되어 있고요. of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소유격을 주격으로, of를 목적격으로.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hate이라는 것은 원래 나온 것이 어디서 나와 있죠? hate이라는 동사에서 나와 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추상명사가 동사로부터 나와 있을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즉 be를로 이렇게 목적격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hate이라는 것이 hate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목적격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의 모든 외국인의 강렬한 증오가 아니라 그는 모든 외국인을 매우 싫어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그는 해서 주어가 나오고 있고요. 모든 외국인을 해서 목적격이 나와 있고요. 매우 싫어한다 해서 동사가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명사형에서 나온 곳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표시가 되니까 의미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Mrs. Wright's account of her courtship by Joseph Wright. 이러한 문장이 있네요. 자, 기존의 방법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여사의 조셉 라이트에 의한 그녀의 구애의 설명,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것은 해석이 아니죠. 내가 하고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Mrs. Wright의 apostrophe, 즉 소유격이 나왔네요. 이러한 소유격은 주격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즉 Wright 여사가 해가지고 이것을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count of B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러한 A of B 형태에서 이 of를요 목적격으로 해석합니다. 즉 B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요 her courtship by Joseph Wright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A by B 형태에서요 B가 주격인 것이죠. 즉 B가, 즉 조셉 라이트 씨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her courtship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러한 소유격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주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지만 간혹 가다가 뭐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간혹 가다가 이러한 소유격이 목적격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녀의 구애가 아니라 그녀에게 구애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장 전체만 보게 되면은요, 조셉 라이트 씨가 그녀에게라는 것은 아마도 이 미세스 라이트 여사를 말하는 거겠죠. 부부지간인 것 같으네요. 그녀에게 청혼한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조셉 라이트 씨가 그녀에게 청혼하는 것을 라이트 여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니까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러한 라이트 여사의 조셉 라이트에 의한 그녀의 구애의 설명,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번역도 아니고요. 조셉 라이트 씨가 그녀에게 청혼하는 것을 라이트 여사가 설명한다. 그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의미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간단한 예문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It would have made small difference to the universe if I had never existed.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if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if 플러스 never라고 나와 있죠. 즉, if 플러스 부정어가 나왔을 경우 although란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요 자체만의 의미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small difference라는 이런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계속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한다? 부사 플러스 동사 혹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바꿔준다. 즉, 동사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그 의미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이런 동사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명확해지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즉,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뭐 없었더라도 이 우주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내가 지구상에 없었더라도 우주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small difference를 작은 차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함으로써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껏 배웠던 내용 잠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그 품사를 바꾸자라는 것이었죠. 즉,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즉 우리말의 형태로 바꾸어 주라는 것이었죠. 즉, the beautiful girl이라고 해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요,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로 하니까는 the girl is beautiful로 바꿔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격을 바꿔주는 것, 즉 소유격을 주어로 바꾸어가지고요, 주격으로 바꾸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내용이었죠. 즉 her beauty 같은 경우는요, she is beautiful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니까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게 되면은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굉장히 중요한 of에 대해서, 그리고 추상명사의 날개를 달아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품사 혹은 격, 그리고 of, 추상명사 이런 것에 관한 실제 예문을 다양하게 다루는 과정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